저는 앞으로도 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 것입니다.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 출퇴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제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돈을 버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쌓을 것입니다. 멘탈이 무너져도 계속해서 keep going 할 것입니다. 돈을 더 벌어서 돈이 소중한 가치들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다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성실, 도전, 근면, 창의, 실천 같은 한물간 단어에서 먼지를 털어냅시다. 우리의 성실함을 비웃고 도전을 조롱하며 근면을 무시하는 삶을 경계할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keep going 합시다. 지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합시다.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은 돈을 버는 사람을 조롱하지 말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을 시기하지 맙시다. 묵묵히 오늘도 어제보다 부자 되는 삶을 삽시다. 오늘은 심사인당 주원규님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의 뜻이 무엇인가요? 계속해, 계속하라. 힘들어도 계속해라. 지치는 것 같아도 계속해라. 감정의 기복이 있어도 계속해라. 매일매일 현재를 잘 살면 된다고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멋진 일을 찾아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는 사람은 걸작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부터 계속할 수 있는 심사인당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운한 결정의 3가지 공통점. 내가 불운한 결정을 했던 순간을 돌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급함이다.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스스로 몰아붙였다. 조급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 급했을까? 마음이 조급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의 첫 번째 창업은 조급함의 결정체였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더 많은 준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시간이 나의 편이 되도록 했어야 했다. 조급함을 느낄수록 여유를 갖고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씩 요소를 분해해 본 다음 모두 다 옳다고 생각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 한 번만 더 살펴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뒤에 맞이하는 실패는 원인을 비교적 빨리 찾을 수 있다. 모든 요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손에 닿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조급한 결정으로 망친 것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실패 원인을 개선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유롭다는 것과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여유를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빠르고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그 분야의 모든 요소에 대한 경험을 이미 충분히 갖췄을 것이다. 초보자가 베테랑을 쫓아서 대충 하면 나중에 탈이 난다. 스스로가 초보인지 베테랑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초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격양된 감정이다. 좋은 감정이든 좋지 않은 감정이든 마찬가지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나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기도 했다. 또 반대로 무모한 용기에 고취되어 리스크 요인을 과소평가하고 과감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나처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아침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의 첫 번째 창업은 순전히 감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계약하고 동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모든 과정이 감정에 휩쓸린 결정이었다. 자존심 때문에 한 번 뱉은 말을 고집하다 어느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내 리소스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내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진행했다. 가게를 열고 손님이 없다는 현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는 우울감과 나 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조용히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목표를 정리한 다음 해결책을 모색하고서야 나의 첫 사업은 자리를 찾았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가? 감정이 누그러지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감정을 버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끔씩 찾아오는 감정에서 벗어난 순간 그때를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그 결정을 지켜보는 타인이 있었다. 계약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말한다. 내 감정만으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데 하물며 타인의 감정까지 신경 쓰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더더욱 어렵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든 잘못된 결정을 내리든 그때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포기를 포기하는 법.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의욕도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 나는 매일매일 사라지는 의욕을 붙잡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목표를 한 문장씩 적었다. 대부분 돈, 그리고 돈 버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이면 전날의 의지력은 싹 사라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지만 억지로 도전했다. 그렇게 나는 의지력을 붙잡고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명료한 답을 찾고도 시도하지 못한 이유는 목표의 부재에 있다. 목표가 없으면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서 다시 눕게 된다. 목표 없이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사람처럼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냥 쓰러져 있고 싶다. 정신력과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움직이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다. 나의 지도에는 오아시스가 없었다.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임의의 숫자가 나온다. 단순히 주사위만 던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사위를 던지는 공간이 카지노라면 어떨까? 그 순간 매우 흥미로운 행동으로 변한다. 목표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일찍 일어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왜 공부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금방 실증이 난다.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때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야만 나의 행동을 타인과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의지력, 열정, 행동력, 도전 정신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술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표류하듯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력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추진력과 행동력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저병으로 50m 왕복하기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먼저 발차기와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는 물의 저항을 줄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연성과 근력,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 등을 키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경영자들의 성공담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식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하기는 힘들다. 너무 높은 곳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벽으로 작용한다.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이란 뜻이다. 특히 소확행 같은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라라는 메시지가 통용되는 시대에 열정, 끈기,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면 별난 사람 취급받기 쉽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은 돈확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해내는 의지력과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팔의 근력을 키우고 싶다고 하자.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는 턱걸이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턱걸이 하나를 하기도 힘들다. 내 의지력이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스스로 턱걸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단 문틀에 고정하는 철봉을 설치해서 연습한다. 처음에는 풀업 밴드나 의자를 받치고 하면서 조금씩 턱걸이 횟수를 늘려나간다. 의지력이 약하다고 지레 포기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다. 우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행 방법을 정한 다음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면 된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의자를 딛고서라도 턱걸이를 해보자. 턱걸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 받침대도 없이 10개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좌절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 내 좌우명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것은 약한 의지력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다. 목표치가 1만이라고 하면 우선 1000씩 자르고 그것을 또 100씩 자르고 또 다시 10씩 자른다. 내 의지력의 크기가 10이라면 목표치도 10까지 자르고 의지력이 1이라면 1까지 자르는 식이다. 목표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잘라서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것이다. 1이 모여서 10이 되고
10이 모여서 100이 되고 100이 모여서 1000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각과 행동을 분리한다. 하루는 할 일을 잘게 나누는 데 쓰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실행해 가는 것이다. 실행하는 동안 생각을 멈춘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불신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실행력이 떨어진다. 의지력이 강하고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더 높은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1개 소싱해서 올리기 등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목표를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번 정확한 목적지를 중간에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목적지를 바꾸면 그때까지 이어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지만 실행하기 버겁다면 다시 낮추면 된다. 그런 식으로 각 단계들을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 나가면 별다른 끈기나 열정 없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꿈꾸던 큰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나처럼 의지박약한 사람도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의지력이 약할수록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비용을 머릿속에서 지우자. 돈을 벌고 싶다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투입하는 노동력이나 자본 대비 수익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에게 성공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회비용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날리는 기회비용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내 인생을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선택도 내가 해야 한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최고의 방법이란 없다. 어떤 방법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너무 많아. 스마트 스토어에 수만 가지 제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기가 쉽겠어? 부동산은 정점을 찍어 이제 내리막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누군가는 시도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떨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존재할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는 것일까? 자신이 돈을 버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유튜브로 검색하며 방향을 잡을 수는 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성향이 제각각이듯이 돈을 버는 방법도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회비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지는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래야 판단 기준이 생기고 돈 버는 방법도 알게 된다.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행동이 필요하지요. 그저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행동의 양이 필요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킵고잉의 타이틀처럼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와의 약속이고
그에 대한 의지이고 학원을 통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환경을 만든 것이지요. 그 실행 지침으로 2022년 6월 달은 하루에 1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튜버로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손님들에게 노출시키려면 우선은 노출량이 필요하니까요. 썸네일, 키워드, 내용 구성, 영상미 등 분명 기술이 필요하지만 완성도를 높이며 뒤로 미루는 것보다 양을 늘리면서 수정해 가려고 합니다. 기존 40분 전후로 올렸던 영상을 2, 3회로 나눠서 소개하고 미소 생각을 조금 더 담는 것으로 조정했어요. 만약 제가 6월 한 달 동안 하루에 1개의 영상 업로드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인당님은 불운한 결정의 3가지 공통점에서 조급함, 격양된 나의 감정, 그리고 그 결정을 지켜보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 언급했어요. 결국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챙기며 계속하라는 것이지요. 프레임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요. 프레임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운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의 현재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질 테니까요. 비교 프레임에 적용하지 않는 것, 남과의 비교 프레임을 포기하는 것. Keep going 합시다. 지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합시다. 저도 미소님을 응원합니다. 미소님도 저를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 Keep going 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